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임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털어낸 사법 리스크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죠.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지만 이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 센터장이 시세 조정 공모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2년 8개월가량이나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카카오는 경영 불확실성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카카오의 주가도 크게 뛰었죠.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5.95% 오른 62,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장중 63,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으니 이제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신사업 추진에 매진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여러 개편 계획을 내놓고 있어요. 이번 달 말에는 오픈 AI의 챗 GPT를 카카오톡에 도입하고 또 연내에는 자체 개발한 AI 카나나까지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AI 비서 기능을 강화해서 국민 메신저로서 입지를 더 단단히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김 센터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 최근 집중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도 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카오도 사법 리스크로 가파른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증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금도 국내 증시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가 3,800선도 넘으면서 이제 3,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례적 상승세의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투자 목적으로 맡긴 자금으로 언제든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즉 증시 실탄으로도 여겨지는 이 투자자 예탁금, 최근 80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종전 최고치를 2차례나 경신한 겁니다.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자금 유입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도 늘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4조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2021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적극적으로 돌아왔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빚이 늘어나는 데에는 리스크도 따라오기 마련이죠.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투자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요즘에 수입콩이 줄면서 두부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수입콩 공급량은 27만 톤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난해보다 16,000톤가량 줄어든 물량입니다. 반면 국산 콩 생산량은 지난해 15만 톤에서 17만 톤까지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쌀 재배 대신 콩 재배를 늘리고 국산 콩 사용을 장려하면서 수입 물량은 줄인 결과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 수입 콩은 킬로그램당 1,400원 정도인 반면 국산 콩 가격은 킬로그램당 5,000원 수준인데요. 네. 3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콩을 원료로 쓰는 두부나 장류 제조업체들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요. 국내 두부의 80%는 수입 콩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나마 재고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두부 업체들은 당장 공장 가동조차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이 두부 공급은 줄고 결국 두부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내 추가적인 수입 물량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이 밖에 비축해둔 국산을 수매가보다 33%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두부 가격마저 오르게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도축원 모시기. 가축을 손질하는 도축원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는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고 하죠. 실제로 통계가 그렇게 잡히기도 하는데요. 지난 2022년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2033년쯤에는 65kg대까지 늘어날 것이란 연구기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육류 소비량은 늘어나는데 문제는 가축을 손질하는 도축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도축 수요를 감당할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기존 인력들조차 고령화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소 한 마리가 700kg 정도까지 나가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가축들의 발굴 작업은 그 난이도도 높아서 숙련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외에서 이 도축원들을 데려오기 위한 맞춤형 비자를 최근 신설했습니다. 네. 이 도축 관련 교육을 이수했거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발급합니다. 연간 150명 정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부담은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네. 다만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도 정부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챙겨 나가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네요. 오늘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경제부 임혜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